오늘 잠실에 수강생분이 내 집 마련을 해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내 집 마련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내 집 마련 하신 분 집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보는 집과 그리고 완공된 집을 이렇게 두 채를 오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집은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에요. 뭐 13평 아파트 막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12평 뭐 그리고 뭐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고 이렇게 아주 꼬마 아파트 작은 건데요. 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는 조금 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살아요. 이제 신혼부부는 이제 꽉 껴안고 이제 너무 좁지 않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뭐 잠실이잖아요. 강남 3구의 송파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누린다면 조금 미니멀 라이프하게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이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그래서 경기도나 뭐 인천 뭐 이게 서울 외곽 강북에서 사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집이 좀 좁은데 여기서 뭐 이제 이걸 교두부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베이스 캠프예요. 이제 우선 강남 3구에 진입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고 인프라나 뭐 학군 이런 거는 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실 리센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아파트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게 도로가 위주로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 이렇게 중정, 중앙정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또 그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부리공원이라고 공원이 또 안에 있습니다. 뭐 어디 멀리 안 나가도 가족들하고 내려와서 여기 저녁 먹고 여기 산책만 한번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더 좋죠. 뭐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 있고 그런데 여기는 2008년도, 9년도 이제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거라서 네. 뭐 그 당시에 이 정도 뭐 커뮤니티 하는 거는 많지는 않았어 갖고 서초에 있는 반포자이 정도 자이안 센터 커뮤니티 거대한 그 정도가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대형 커뮤니티 시초였었고요. 그 당시에 보통은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해놓는다. 그리고 뭐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강암으로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또 저기 필로티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위층을 보통 2층이라고 하는데 이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필로티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요 바로 위를 3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강암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죠. 예, 예. 예. 요즘 짓는 아파트들 뭐 보면은 유명한 아파트들도 앞에만 화강암이고 뒤에는 시멘트로 페인트를 칠해갖고 자재비를 아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좀 랜드마크로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그래요? 이제 조경이나 이제 한강 접근성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앞에가 잠실 세네요. 네. 2호선이다 보니까 바로 다음 점까지 종합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기 엘사구, 리센츠 요 두 곳은 뭐 초중고가 단지 내에 있어요 또. 그래서 학군적으로도 이제 전학을 보낼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없잖아요. 초, 중, 고 12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는 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령기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정된 우리 애가 전혀 이제 도로에 혼자 이렇게 뭐 그래도 한 2학년 되면 벌써 혼자 돌아다녀요. 1학년 때만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초등학교 때 다니는 거지. 네. 2학년 이후부터는 혼자 다닐 때 부담이 없죠. 뭐 강남이 대부분 좋은 아파트들이 그렇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이들 막 벌써 주말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싱싱 타고 자전거 타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다니죠. 사람들 때깔은 어떻습니까? 때깔은 그 서초 강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약간 예, 당연히 좀 차이가 나죠. 네. 특히 이제 여기 원주민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잠실 주공분들이 한 30-40% 원주민들 정착률이 있어갖고 그분들이 굉장히 서민적이세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되게 수수하시고 청바지 입고 이제 약간 편안한 고쟁이도 있고 여름에는 막 그러신데 이제 서초나 강남 쪽은 이제 항상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차려입고 다니시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막 할머님들이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머님 오늘 무슨 저기 좋은 모임 있어서 가시나 봐요. 그럼 가족 모임가요?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초하고 강남하고 여기 송파는 약간 다르다. 강남 3구 아니다. 강남 2구다. 강남 3구는 진짜 송파가 진짜 조금 옆에 이제 그런 거다. 저는 좀 좋아요.
그런 게 좀 서민적인 게 좋고 편안한 것도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안합니다. 그럼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편안한 거 교통도 그렇고요. 편안한 거는 우선 마음이 좀 부담이 덜하죠. 왜냐면 좀 꾸미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서초 강남 사시는 분들은 하는 얘기가 집 앞에 뭐 하나 사러 나가더라도 조금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와전된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님 분들도 가정 모임인데도 이렇게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달라요. 항상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과 저처럼 좀 편안하게 좀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동산에 임장을 갈 때는 특히 강남 이런 쪽은 좀 차려입고 가셔야 돼요. 옷이 날개라고 좀 차려입고 가셔야 그래도 이렇게 커피라도 대접받고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서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간 보는 질문들도 하고요. 어쩔 수 없죠.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당신이 우리 부동산에 좋은 물건을 사서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 수익을 되냐. 이게 다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시간 내고 돈 투자해서 부동산 운영하시고 그러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친구들끼리 취미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를 벌써 말 몇 마디로 간을 보죠. 실전에 나가면. 그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제가 초보 때 했던 것처럼 개 털리고 옵니다. 강남 2구를 임장할 때는 복장을 좀 차려 입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된 상태에서 브리핑을 들어라. 집을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왜? 환경을 사는 거죠. 현관문 바깥쪽이 90%고 현관문 안쪽은 10%예요. 10억이다. 집값이. 그러면 9억이 인프라값, 학군값, 교통값. 현관문 안쪽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신축에 요즘 매몰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 허허벌판에 신축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막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단지 안에서는 어떤 걸 좀 주로 체크를 하세요? 우선 초중고가 가까워야 돼요. 뭐 여긴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초중고가 엘사고 리센치는 다 있는데 요 옆에 이제 트리지움은 잠실주공 3단지가 재건축된 트리지움은 이제 중학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어디로 보낼까? 그러면 이제 저쪽 그 옆에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아닌 쪽에 비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고 뭐 또 여자애들은 또 다행히 정신여중 정신여고라고 되게 오래된 한 100년 정도 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옆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좀 보내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오히려 트리지움으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레이크 팰리스는 석촌호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학교 이렇게 없고 그래서 학령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리센츠 저기 엘스 트리지움 이쪽으로 오고 거기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신혼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실역도 가깝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들 이동합니다. 잠실역은 이제 W역세권이에요. 2호선하고 8호선. 근데 여기는 잠실 세내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호선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이 잠실역은 이제 광역 환승센터라고 해서 빨간색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시외 버스였어요. 그래서 표 사갖고 저는 옛날에 다녔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까지. 그 빨간색 광역 버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구리, 남양주, 이제 용인 쪽, 분당 쪽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쪽, 동북쪽, 서울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경기도 방향을 이쪽 잠실에서 다 커버하고 있어요. 남양주 저기 태계원, 강북 쪽 저 위에 경기도 남양주 태계원에 사시는 분이 서울시청으로 출근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구만요. 잠실로 와서 한강을 건넌 거죠. 강남으로. 잠실로 와서 여기서 2호선을 타고 서울시청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다고. 그럼 하루에 아침에 출근길에만 한강을 2번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실로 다 모여드는 교통이 워낙 노선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잠실로 모여서 2호선에서 서울 2호선이 한 바퀴 도니까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광화문 시청 쪽 그리고 뭐 저기 당산 여기 홍대 쪽 그리고 여기 강남 쪽을 2호선으로 한 바퀴 도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순환 노선을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입로.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 진입로가 예를 들면 여기처럼 올림픽 대로 안쪽에 바로 꺾어서 들어오는 쪽은 좋은데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가 빌라촌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빌라 골목을 뚫고 들어오고 출퇴근 기간에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은 거기 진출입로에서만 시간을 엄청 낭비하거든요. 아침에
예, 그런 부분들이 체크할 때 잘 보셔야 되고 음. 특히 이제 평지냐 그리고 단지 안에서 이제 계단이 있냐 여기 잠실은 전체적으로 다 평지거든요. 매립지라서 그래요. 전철역 역세권 거리 가는 길에 이런 샛길들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아. 후문 그리고 중간중간에 쪽문이라고 있어요. 예, 쪽문 그런 중요합니다. 길들 그리고 이제 학원과 학원 차량들이 어디 많이 쓰냐 학원 차량들이 저기 대치동에서 이제 셔틀버스들이 와서 쓰는 위치가 있거든요. 아. 그쪽 가까운 데 엄마들은 살고 싶어요. 아. 고기랑 초중고 여기랑 사이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근데 이제 겉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리센치면 다 리센치로 보이고 엘스면 다 엘스로 보이는데 그리고 뭐 엘스 쪽은 저쪽 종합운동 쪽은 주말에 이제 야구하거나 행사 있으면 시끄럽죠. 그럼 소음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체크하죠. 그래서 도로가 쪽은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단지 안에서도 외부하고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걸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살았을 때 이제 밤에 조용하게 밤에도 차들은 생생 지나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들이 와서 끽 쓰고 웅 출발하거든요. 전기버스 아니면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집은 잠을 자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좀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저층이 싸서 많이들 사시는데 이제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밤인데도 암막 커튼 치고 주무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 내려갔는데 헤드라이트 불빛 다이렉트로 쏘이는 1, 2층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삐뽀삐뽀 지하 주차장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야간 인장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낮에는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제 빛공해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네요. 예, 생각하기 좀 많죠. 체크리스트가 수십 가지 될걸요. 예, 그리고 그 호수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위층을 좀 봅니다. 예, 위층이 좀 아기를 많이 아들 셋 키우는 집이다. 그러면 아무리 싸도 못 사죠. 실거주로는. 앞에 자전거 3대가 놓여 있다. 아,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탑층이 잘 팔려요. 예전엔 탑층이 춥다고 여름에 덥다고 인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경도 이제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면 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나. 예, 이런 청소 상태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시면서 이제 그 관리 상태를 좀 보죠. 근데 이제 나홀로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가 안 되는데 대단지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주체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전문 업체한테다 돈을 주고 맡겨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안 되면 바로바로 민원 넣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응대가 빠르고 뭐 보일러 기사도 뭐 나홀로는 없죠. 근데 여기는 보일러 기사가 여러 명 되죠. 대단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전화하면 바로 와서 이제 응대하고 그런 것들이 대단지하고 소단지의 차이겠죠. 그런 것까지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 동네 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월세로라도 들어와서 살아보시면서 이제 동네를 느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사를 굉장히 두려워하죠.